자, 우리 마무리할게요. 11번 보겠습니다. 미출진 정보식의 사실로 옳은 것. 남북이 상호 불가침에 합의하게 되었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이루어진 이후 정부는 북한과 남북 사이의 하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일명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합니다. 서명하였다. 정부 당국자는 이 합의서가 남북한 정부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공식 합의 문서라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단골로 나온 게 딱 세 가지 있죠. 남북 문제가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아까 핵심 내용이 뭐였나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계 대원칙하에 우리 통일 방향을 설정해 준 거죠. 그 다음에 1992년에 있었던 1991년에 있었던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기.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들어서 애매모호한데 2000년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최초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죠. 김대중과 김정일.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1번, 2번, 3번 순서를 잡은다면 요게 가장 잘 나오는 문제고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솔직히 다 맞으라고 주는 거예요. 세 가지만 잡아도 남북 문제를 무조건 잡아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11년 문제가 노태우 정부 시기니까 요거예요.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호주제가 폐지했다. 이거 노무현 정부고요. 2005년 노무현 정부 호주제, 여성의 독립에 나가는 것. 프로야구 1982년 전두환 정부입니다. 지금 우리 프로구단 10개 구단인가 될걸요. 출발해서 16개 구단으로 출발했어요. 6개 구단으로. 서울올림픽, 88올림픽, 1988년 88올림픽이 알다시피 노태우 대통령 시기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0억 불 수출이 이루어졌다. 100억 불 수출도 단독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100억 불 수출 탑이 이루어지죠. 박정희 정부. 연도를 물어볼 거예요. 네. 1977년에 처음으로 100억 불을 수출을 이루었다. 지금 100억 불은 별 돈도 안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되게 획기적인 거예요. 네, 그 당시로 본다면. 경부고속도로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1970년 세 가지 건이 있었죠.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 개통, 그 다음에 전태일 분신 세 가지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12번. 다음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저는 오늘 5.18 강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강주의 아픔을 씻어내고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오늘의 정부는 강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민주정부입니다. 또한 문비정부의 출범과 개혁은 강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시대가 남겨준 앙금과 후를 털고 일어나 신한국 창조에 더 넓고 큰 길로 나섭시다. 문민정부에 줄고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키워드갑니다. 그동안 전부 다 어떤 애들이 정부를 잡았다는 얘기죠? 군인들이 권력을 잡았다는 거예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처음으로 누가 권력을 잡은 거죠,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담화문을 발표한 겁니다. 옳은 것. 개성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 노무현 정부. 두 번째, 삼저호황으로 수출 증가되었다. 전두환.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던 거죠. 삼저호황, 전두환 정부.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입니다. 삼저 현상으로 경제 상황이 되게 좋아진 현상. 네, 삼저 현상.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세 가지 정도 알아야 돼.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지금 우리 기름값 한번 생각해봐요. 차 끌고 다니시면 한번 생각해봐요. 차송 휘발유값 장난 아니죠, 지금 현재. 1,600원 막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원조 물자를 가공한 300산업, 이승만 정부, 50년대 중반. 1950년대 중반, 이승만 정부. 미국으로부터 세 가지 300사업을 지원받았다, 무상으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 4번, 경공업 중의 수출 주도형. 네, 박정희 정부 60년대 1차 2차 경제개발 계획. 수출 주도형으로. 60년대 1차 2차 경공업 중심의 수출 산업. 5번, 경제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금융실명제. 예, 금융실명제죠.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본인 이름으로밖에 통장 개설이 안 됩니다. 금융실명제가 문민정부 때 본격 이루어지죠. 금융실명제.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합니다. 추가해 볼까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합니다. 1년 전에 공개했는데 1년 뒤에 봤더니 급속한 자기의 보유 자산이 늘어나면 좀 의심 가지. 이건 뭔가가 있다.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카테고리면 두 가지는 꼭 잡으시면. 문민정부의 가장 중요한 부패 방지 정책, 금융실명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갈게요. 다음과 같은 취임사와 함께 출범한 정부식의 사실 옳은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애완이기 충격 속에서 여야 간의 평화적 정권교체, 평화적 정권교체 같은 수평적 정권교체 같은 말로 잡아도 돼요. 수평적 정권교체. 여당 정부가 야당으로 넘어갔다. YS 다음에 DJ 이렇게 넘어왔어요. 이렇게 YS에서 DJ 정부로 넘어갔다. 즉 김대중 정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은 나라 얘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모기에 나섰고 이미 20억 달러가 넘는 금을 모아 주셨습니다.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결혼 반지, 아이들 돌반지 다 갖다 바쳤다고. 네. 이렇게 충성했어요. 네. 여러분도 이런 시대가 온다면 할 수 있겠죠? 네. 선생님도 했는데 여러분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자, 이 정부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금융실명제 어디죠? OES 김영삼 정부. 야간 통행금지 해제 전두환 대통령. 참고로 그 야간 통행금지 처음 만드는 거 해방되고 난 다음에 45년 해방 이후 45년부터 그다음에 전두환 정부 잡은 1982년까지 네. 야간 통행금지 이승만 1945년 9월부터 그다음에 전두환이 권력 잡은 1982년까지 전두환 이후부터는 이제 통행 금지가 해제됩니다. 참 안타깝죠? 저녁 10시가 되면 또 문 닫아야 되고 다 집에 가야 되고 새벽 4시까지는. 네. 지금 여러분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죠? 어떻게 10시 후에 돌아다니 말란 얘기야. 4시까지. 네. 세 번째, 지방자치가 최초로 시작됐다. 네, 지방자치 최초 시작된 게 이승만 대통령 48년. 그날 미미했죠.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최초로 개최됐다. 네, 아까도 얘기했죠. 남북 정상회담 처음으로 김정일과 김대중이 처음 남북 정상회담을 이뤘다. 평양에서. 답은 4번. 3당 합당을 위한 여소야대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네, 1990년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노태우가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 됐는데 여가 작고 국회의원 수가 야가 되게 많았다는 거. 그래서 끌어들입니다. IS와 JP를 그래서 3당 합당이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JP는 그렇다 쳐야 보수적인 세력이니까. 근데 YS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수와 보수분 결합은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진보 성향을 가진 민주화 운동에 투자했던 YS가 야당 3당 합당에 통합해 버렸어요. 이때 난리가 난 거예요.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들이. 그 결과
이분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분에 의해서 YS에서 처음으로 정치에 발딛게 된 인물이 노무현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꼬마 민주당을 끌고 나가요. 혼자 남아있어요, 이 사람이. 이때부터 이 사람이 성장하기 시작해서 훗날 대통령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YS에게 비난이 막 쏟아졌어요. 김영삼에게. 민주화가 투사했으니까. 도대체 왜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명언을 남기죠. 뭐라 남기냐?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노태우, 전두환 전부 다 깜빡이 보내버렸다. 그걸 실천했어요. 네. 비판의 욕을 되게 많이 받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14번 가겠습니다. 다음 시기의 경제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자, 50년 중반에서 50후년까지죠. 그런데 키워드가 있어요. 그 위에 박스 위에 보면 미국의 잉여 농산물 도입 현황이라고 불렀어요. 이승만 정부. 미국에 한 해 동안 농산물이 너무 많이 생산돼서 그 이중 고가제를 실행하게 돼요. 미국 정부에서는 생산 단가에도 맞지 않는 가격이 떨어지자 미국 농민들로부터 가격을 좀 더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하고 저장 창고에 보관하게 돼요. 근데 이 저장 창고에 보관하는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원가를 초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곡물들 전부 다 바다에 물고기 밥으로 주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태평양 건너 물고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곡물을, 즉 세 가지 300사업이 하얀 거죠. 300사업에 해당되는 것들을 주더라. 그 결과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55, 56, 57, 58, 59 전부 다 무상으로 우리가 받게 돼요. 그리고 59년 이후에부터 60년 넘어가면 어떻게 이제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60년대 어떻게 우리나라에 민주화운동이 터져 나오는 거야. 왜? 물가가 올라갔어. 그러면 내가 등이 아프고 배가 고파요. 그럼 어떻게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60년대 민주화운동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먹는 걸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입막음했던 것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옳은 것. 베트남 전쟁 참전에 따른 특수를 들였다. 이건 박정희 대통령 시기 얘기하는 거고요. 베트남 전쟁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경제 성장을 되게 한 10여 년 가까이 베트남 전쟁이 이루어지는데요. 미국에 쓰는 물자들을 거의 대부분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하는 달러로 받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참고로 50년 6.25 전쟁은 일본이 먹고 살게 되고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베트남 전쟁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게는 불행이지만 또 어느 나라에게는 또 경제적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묘한 국제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두 번째,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그 김영삼 대통령. IMF 상황을 맡았죠. 즉 한국은행에서 달러를 관련해 달러 텅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300사업 정시 소비산업 발달. 답은 3번. 300사업입니다. 세 가지 하얀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것은 생산이 다 소비재 산업들이더라. 대신 우리나라의 가공업은 발달했으나 추가 하살펴가지고 우리나라의 가공산업은 발전한다. 왜? 원자료가 오르기 때문에 가공하는 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공산업 발전하게 되면 우리는 얻어먹는 데 길들여질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걸 우리는 경제적 종속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주는 건 고마운데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경제적 종속관계가 된다. 주는 나라에서 죄송한데 이번에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쫄쫄 굶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뜻이죠. 이번에 밀가루 미국이 부족해. 이번에 밀가루 안 나갈 거야. 우리나라 밀가루 산업에 전혀 바닥인 상태에서 우리가 밀가루가 수입이 안 되면 어떨까요? 공짜로 먹던 것들이. 중국집 다 문 닫아야 돼. 기본적으로. 중국집 다 밀가루잖아. 혹시 이따 손질 어떻게 해? 짜장면, 우동, 기타 면으로 먹는 상품들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그죠? 네.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전두환.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을 값싼 내국 농산물이 들어왔다. 김영삼 정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땐 절대로 우루과이 라운드를
실천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봤더니 농산물이 바다 우리가 먹고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걸 파는 게 훨씬 더 실효적 이익이 있겠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판단하는 게 우루과이 라운드 허용돼요. 우루과이 라운드는 잘 모르길 텐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시장이라든 마트에 가면 바나나, 파인애플을 갖다가 예전에는 막 10만 원 주고 사야 됐다고. 파인애플 하나에. 근데 가봐요. 1, 2만 원이면 사 먹을 수 있어요. 바나나 어떻게 막 3천 원, 4천 원에 시장 가면은. 네. 예전에 어떻게 해요? 2만 원, 3만 원, 4만 원씩 했다고. 한 송이. 그래서 먹으려면 되게 일반인들이 너무 비싼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어때요? 잘한 것 같죠. 그때는 비판을 무지하게 받았어요. 어떻게 농민들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떡해요?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 산업이 훨씬 더 좋아진 거예요. 네. 자동차 팔고 반도체 파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네. 물론 이제 농민은 그 당시 힘들겠죠, 당연히. 자, 문제 15번 갑니다. 다음 가해들할 내용 옳은 것, 적절한 것.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이 몰락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 체제가 무너졌어. 또 나라 안에 민간산의 통일운동이 활발해졌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정부는 동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사회주의 국가의 문호를 개방하였고 남북대화도 다시 시작하였지. 이게 노태우예요.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이에요. 북방정책. 즉 동구 공산권 나라와 수교를 맺어서 훨씬 더 북한과 앞서가겠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90년대 초가 되면 소련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얘들이 전부 다 자유화돼 버려요. 우리가 빨리 손을 잡아야 돼. 손을 잡고 수교를 맺고 또 팔아야지. 물건 우리 거 팔아먹어야 되겠지. 요 시기. 그래서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된 배경이 여기 있어요. 자, 볼까요? 적절한 거. 답은 2번이 바로 나왔네요. 동유럽 공산국가와 수교를 맺게 된 배경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기에요. 그 결과 맺어진 게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채택한 배경이 되었다. 개성공단 2000년 6.15 선언 이후에 김대중 이후에 선언하게 됐고 그 다음에 노무현 때 실천하게 되었죠. 답은 2번이 되었고 남북조절위원회 이건 72년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그 다음에 금강산 산업 김대중 정부 때 98년에 배를 강원도 삼척인가요? 거기에서 배를 띄워서 금강산 가게 된 방법. 그 다음에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 2000년 6.15 정상회담 김대중, 김정일에 대한 얘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6번. 다음 헌법에 시행된 식이 사실 옳지 않는 것.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 부통령, 국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각각 선거한다. 국회에서 읽었습니다. 국회에서 무기명. 재헌헌법이에요. 재헌헌법. 48년에. 55조 대통령, 부통령이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1차 중임할 수 있다. 재선 밑줄, 중임 밑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중임까지는 가능했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 간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선출됐지. 그죠? 근데 이승만 정부의 부패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재헌국회 때는 이승만 정권 집권 시기 이후에 2년 뒤에 다시 국회의원 선거 때는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상당수의 독립수사들이 의원에 당선돼요. 그러면 체육관선거의 간선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부산에서 발췌개헌을 해요.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선거, 이걸 발췌개헌이라 불러요. 이승만 정권 때입니다. 사실로 옳지 않은 것. 1번 반국가 활동 규제를 위한 국가보안법이 만들었다. 48년 이승만 정부. 유상매수 유상분배 49년에 있었던 농지개혁법. 그 다음에 일제가 남긴 재산을 처리하는 기속재산처리법 49년.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족 행자 특별조사위원회도 활동하였다. 48년. 2년짜리로 만들었지만 1년 만에 수습되고 말았다. 이승만 대통령의 소극적인 자세로. 5번 자립경제 구축을 위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이 추진되었다. 언제? 수립된 것은 작년 정부야. 수립된 건 실천하지 못했어요. 근데 추진되었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박정희 정부일까요? 박정희 군사정부가 그렇게 물어본다고.
뭐 같아요? 박정희? 당연히 군사정부입니다. 네. 박정희 쿠데타를 1962년에 일으켰는데 박정희 군사정부에서 1차 경제발 개혁을 실천하게 됩니다.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오류가 되게 많이 날 수 있어요. 박정희 정부 때 1차 경제개발이 시작돼서 틀린 지문이요. 아직 대통령이 아니에요. 박정희 군사정부. 아니 쉽게 해서 소장이 네? 별 투스타가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잖아요. 과정이. 근데 그 모습이 전두환과 비슷해. 전두환도 투스타에서 계엄사령관, 포스타인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아웃시켜버려 보니 나중에 전역할 때 별 4개 달고 전역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는 형태가. 군대 다녀오셨죠? 투스타가 어느 정도 아시죠? 포스타는요? 장난 아니겠죠? 투스타가 포스타를 눌러버렸다고. 그리고 권력을 잡게 됐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문제 17번. 다음 가와 나 사이에 있어서 사실 옳은 것.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서로의 군사적 안정을 보장하는 한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53년 이승만의 요구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정전을 갖다가 요구하자 이승만은 반대합니다. 왜? 지금 휴전을 하게 되면 또다시 내려올 거라는 얘기야. 힘을 모아서.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이번에 끝내겠다고 이승만이 반대합니다. 휴전을 갖다가. 미국이 달래죠. 우리가 책임지겠다. 방위에 대해서. 그 약속을 받고 휴전에 서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53년입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두 번째 갑니다. 미국은 브라운 각서를 통해 한국군의 베트남 추가 파병의 대가로 대한민국 군사적 경제 약속을 접근했다. 이건 66년이에요. 브라운은 우리나라 대사예요. 미국 대사예요. 우리가 군사적 지원을 하게 되면 미국이 우리에게 뭘 줄 거냐 그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무기를 갖다가 우리에게 준다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을 준다든가 되게 많은 혜택을 주겠다 약속. 이걸 브라운 각서라고 불러요. 그럼 가와 나 사이 53년과 66년 사이 약 10년 정도 갭이 있겠죠. 그럼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지. 남북주인 동시가 1991년 노태우. 두 번째 질문. 대한민국과 일본이 국교를 청했던 1965년. 정확하게 65년 여기 싹 들어가야 돼.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지.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교를 수립했다. 1992년 노태우 대통령. 그거 알아야 돼. 중화인민공화국 오늘날 중국이잖아. 중국과 수교한 전제조건이 뭐였어? 오늘날 대만과 단교야. 적어놔야 돼. 옵션이 대만과 단교입니다. 왜? 중국이 요구하는 거예요. 왜? 중국은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의 중국이라고 얘기하거든. 네. 4번. 대한민국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을 수교했다. 누구예요? 노태우 대통령 시기.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였다. 2011년 한미 FTA를 설정하였다. 18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사건 참고할 때 가장 적절한 거예요. 강주 대단지 천막촌의 모습. 경기도 광주입니다. 광주 밑줄 그으시고 연도 1971년 박정희 대통령 시기. 자, 서울이 재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산동네에 사는 사람 전부 다 모아서 경기도 광주 다 모아서 이주시켰습니다. 강주 철거하고 이주시켰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에 되게 멋진 집을 지어놓고 이주시켜주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 허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내 동네에 쳐지는 거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화가 났겠죠. 이분들이 터져나온 사건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주거 및 생활 대책을 위한 결단을 내리고 내려가서 집회에 나섰다. 당시 집회는 15만 명의 광주 대단지 인구 중 3만여 명이 집결을 했다. 이들 군중은 허울 좋은 선전 말고 실업 군중을 구제하라. 실업적 불화 가격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성남 출장소를 몰려갔다. 이 시기에 활동을 가장 적절한 것. 3번입니다. 경제개발에 급속한 도시화 문제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네. 됐죠? 이렇게 간단하게 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번. 다음 가나 사건의 설명을 옳은 것. 가입니다. 평화시장 재단사 일하던 전태일.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고 외치며 자기 몸에 불을 잘랐다. 1970년 사건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노동운동에 대한 얘기. 이걸 계기로 정치인들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노동운동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태일 열사 분신으로 인해서. 꼭 알아두셔야 한다. 정치 민주화에서 노동운동에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되게 중요하죠. 노동자에게는 지금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 YH 무역 노동자들은 회사의 폐업 조치에 항의하여 회사 정상화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신민 당사에서 농성을 벌였으나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YH 무역 사건이 1979년입니다. 처음에 8명, 7명으로 출발했답니다. 여공들이. 근데 이게 79년쯤 되면은 이 회사에서 만들었던 방직 공업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퇴소하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요? 이게 공장을 문을 닫게 됐어요. 공장이. 당연히 일자리를 얘기했던 그 당시 이제 여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여공이라는 단어를 안 쓰죠. 예. 여공이 뭡니까? 여공이. 그죠? 되게 예전에 놀림으로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써도 될까요, 제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남자를 갖다 뭐 공돌이, 여성들도 뭐 공순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되게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용어들이 있죠.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낮게 보는 되게 쓰지 말아야 할 용어들을 막 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죠? 직업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 YH 사건이 결과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지고 있게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 당사를 장악했다고, 야당 당사, 우리의 요구사항을 좀 들어달라고. 근데 부르지도 않은 경찰들이라서 강제적인 진압을 해버렸다고. 이 경찰 권봉으로 피무장의 상태인 여공들 막 주둥이 팼다고. 이게 뉴스를 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남성 우월주의 사회지만 힘을 가지고 있는 더더욱 경찰 권봉을 가지고 피무장한 여성들을 이렇게 내려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린이 본다면 또 자식들은 우리 또래 누나가 될 수 있고 내 언니가 될 수도 있고 내 여동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의 민심이 싹 내주는 거예요. 민심은 한순간에 사라지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보시면 그러잖아요. 정치라는 게 민심이 좋았다 확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프가. 네. 이 상황입니다. 볼까요? 옳은 것. 1번 가. 유신체제의 노동탄압운동에 대하여 저항하였다. 전태일 문신은 1970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유신정부는 72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어필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앞에 전제 조건이 틀려요. 네, 유신체제는 1972년이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전태일은 1970년입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노동 탄압 틀려요. 두 번째, 노동 문제에 대한 대학생과 지식인들의 관심을 높였다. 네, 답은 2번. 3번, 노사정위원회 구성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노사정위원회는 98년 김대중 정부가 처음 만들어져요. 노와 사와 정부가 다 힘을 합치자. 네 번째, 6월 민주항쟁 직후 노동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발생하였다. 6월 민주항쟁은 1987년입니다. 그죠? 근데 YH 무역 사건은 1979년이기 때문에 논리 맞지 않습니다. 5번, 전국 민주노동조합, 일명 줄여서 민노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한노총이고 민노총이 있는데 민노총은 1995년에 결성됩니다. 연도가 안 맞죠? 1995년에 결성됐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문제 20번 가겠습니다. 20번이 마지막인가? 오, 대망의 마지막 문제네. 자, 20번. 다음 성명을 발표한 정부의 정책으로 옳은 것. 또 나왔어. 안 읽어볼게. 찾아봐. 키워드가 되는 단어. 첫째, 둘째, 셋째 키워드가 있죠. 하나씩 찾아봐. 자, 평, 민.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계의 원칙이다. 네, 정부가 발표한 정책으로 옳은 것.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다음 건이 뭐냐는 얘기야. 남북조절위원회입니다. 즉 남북의 고위 관료들이 평양과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남과 북의 통일의 분위기를 업시켰다.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남북조절위원회 통일 분위기를 업시켰다. 그 통일되는 분위기를 막 국민들이 막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실패했지만. 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두 번째, 금강산 관광. 아까 98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건 배를 이용했다. 두 번째. 세 번째, 개성공단 설치 합의하였다. 김대중 정부.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 이것도 마찬가지 김대중 정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하였다. 노태우 정부, 비핵화. 노태우 정부 92년 비핵화. 답은 1번.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사료만 봐주세요. 기출 사료는 여러 좀 봐주시고 2번에 보면 예상 문제 봐봐. 진보당 사건 있을 거야. 진보당 사건이 나올 때가 됐다. 진보당 사건. 58년 1월 진보당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평화통일반을 밑줄 그어서 평화통일반입니다. 주장하는 혐의로 정당 등록 취소되고 이 위원장 조봉암이 사형을 당한 사건입니다. 56년 5월 15일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에 조봉암 216만 표를 얻어 이승만 정권 장기 집권에 큰 위협이 되었다. 이에 자유당 정권은 58년 1월 13일 진보당 사건을 발표, 간부들을 구속하고 2월 25일 정당 등록을 취소했다. 조봉암 이승만 정부 초대 정부의 농림부 장관이에요. 이승만과 호도가 맞지 않아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측근이었던 농림부 장관을 죽여버렸어요. 아니, 평화통일론을 주장해서 죽여버렸어요. 이승만은 뭐였죠? 적진통일론이었어요. 네. 너 북한으로부터 선거자금 받아서 선거운동한 거지? 너 빨갱이지? 이런 식이었어요. 되게 못났죠, 사람이. 좀 더 대범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10번 봐봐. 예상 문제 봐주세요. 브라운 각서. 우리 알다시피 미국 대사관입니다. 자, 베트남 추가 파병에 대한 미군 측의 보상 조치 문서입니다. 추가 파병에 대한 비용은 미국 정부 부담한다. 한국군 육군 17개 사단과 해병대 1개 사단의 장비를 현대하겠다. 이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무기가 뭐라고요? 기존의 칼빈 소총하고 M1 소총이라고. 옛날 구식 무기야. 2차 대전에서 또 무기인데 처음으로 자동 소총인 M16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때 끝나고 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게 뭐야? 구식 무기잖아요. 완전히 이건.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이거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본 적이 없죠? 네. 칼빈, 그 다음에 M1 소총들이 구식 무기를 M16으로. 지금은 우리가 M16이 아니라 뭐 K1, K2까지 지금 발전돼서 지금 K3 같은 건 없죠, 아직? 있어요? 진짜로? 오, 이때. 오, 나 K2까지는 알았는데, 여기 발전돼 현대화돼서 이제 K1, K3가 있어요? 오, 그래요? 거짓말하면 안 돼. 이거 방송 나와야 돼, 다. 선생님 이상한 사람인데. K3가 있는지 없는지 나 모르겠어요. 당연히 K2 있는 거 알아요. 근데 K3는 난 모르겠어요. 이거 하지 말자. 우리 책임 못 진다. 선생님 거짓말쟁이 될 수가 있어. 네. K1, K2는 알겠는데 K3는 저를 모르겠어요. 네, 일단. 응? 응? 경기 3가 있어? 오, 있어? 오, 좋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죠. K1이 뭐고 K2가 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하여튼 그 군대 다니면 남자친구들한테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대한적으로 됐어. 자,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271페이지 20번 예상 문제 한번 봐주세요. 김대중 대통령 시기 국민정부라고 하는데 이번에 꼭 하는 말이 있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 강호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 항상 출발해. 연설문 할 때. 이건 무조건 김대중이야. 오늘 저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수립 50년 만에 처음 이뤄진 여야 간 정권교체를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면서 온갖 시련과 장벽을 넘어 진정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 여러분께 찬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273페이지 예상 문제 베를린 선언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배경의 선언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의 당면 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정 중립과 평화 정착입니다. 북한은 무엇보다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적극 응해야 하며 노령으로 계속 세상을 뜨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김대중 정부인데 이게 실천돼요. 3번에 화살표가 실천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감옥에 갇혀있던 사상을 전환을 거부하신 분들이 계세요. 나이 70, 80 되신 분들이. 취임 이후에 이분들 전부 다 북으로 보내줍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인권을 좀 중요시했던 대통령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뒤에 가면 갈수록 예상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기출도 기출이지만 예상 문제 꼭 잡으셔야 되고요. 아셨죠? 네, 다 해드릴 수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문제 중심을 많이 풀어봤는데 시간 관계 때문에 기출 사례를 좀 해주고 싶었는데 또 그걸 다 해주고 싶어서 사료로 만들어서 박스까지 만들어서 다 메모를 했는데 다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약간 내내 아쉽습니다. 왜 문제가 풀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급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개별적으로 좀 풀어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